안녕하세요. 한국사 교과서 함께 읽어주는 채널 지오세TV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쉽고 재밌게 한국사 알아가기를 시작할 테니 계속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주세요. 아래 설명에 링크되어 있는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텍스트 버전으로 보시고 프린트물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례대로 인쇄하여 모으시면 나만의 한국사 참고서를 만드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테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금속 기술이 높은 수준으로 발달했던 삼국의 모습과 함께 이것으로 인해서 탄생됐던 우리의 찬란한 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또한 주변 국가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렇게 뛰어났던 우리 문화를 전파해가지고 일본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그 과정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은 앞선 시대의 금속 기술을 계승하여서 아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킵니다. 우선 고구려는 철 생산이 국가의 중요 산업이었는데요. 철을 다루는 그 기술이 아주 뛰어나서 품질 좋은 철제 무기와 농기구를 생산합니다. 이것은 고분 벽화를 보아도 알 수가 있는데요. 벽화에는 철을 단련하는 모습이나 수레바퀴를 만드는 그런 기술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서 당시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제는 4세기 이후 제철 기술이 더 빨리 발전하였는데요. 백제가 일본 왕에게 보낸 칠지도는 강철로 된 그런 칼에 금으로 글씨를 새겨서 넣은 것인데요. 당대의 아주 뛰어난 제철 기술과 금속 공예 기술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죠. 그 밖에 국보 중의 국보라 불리는 백제 금동대왕루나 무령왕릉 등의 무덤에서 출토되었던 금으로 된 관장식, 귀걸이, 뒷꽂이 이런 화려하고 아주 세련된 그런 공예품들도 백제의 아주 아름답고 세련되고 뛰어난 그런 금속 공예 기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라는 금세공 기술이 발달하였는데요. 천마총 등의 무덤에서 발굴된 금관들을 보면 순금으로 만든 것과 금을 도금한 것이 있는데요. 모두 뛰어난 제작 기법을 바탕으로 아주 당대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라 그 아름다움이 정말 매우 뛰어납니다. 삼국은 가야는 물론 중국과 서역 지역을 비롯한 주변 국가와 활발한 교류를 하면서 나라의 힘도 키우고 또 문화 또한 발전시키게 됩니다. 고구려는 중국과 북방민족 또 서역의 나라들과 폭넓게 교류를 하였는데요. 서역과의 교역 증거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프러시아 궁전 벽화에 그려져 있는 고구려 사절단의 그림입니다. 벽화에서 보면 새 깃털로 장식된 그런 모자를 쓴 두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이 바로 고구려의 사절단인 거죠. 중국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그런 증거로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중국의 신과 동물이 등장하고 수당의 그 궁중에서는 고구려악, 즉 고구려 음악이 연주되었다는 그 기록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백제는 남중국 및 일본과 특히 활발하게 교류하는데요. 또한 백제 문영왕릉과 같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벽돌 무덤을 제작한 사실로도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신라는 고구려를 통해서 북중국과 교류를 하였는데 한강 유역을 차지한 진흥왕 시대 이후부터는 백기를 통해서 중국과 직접 교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신라 무덤에서 발굴된 서역의 요리그릇 또한 대외 교류를 보여주는 그런 문화재입니다. 가야 또한 바닷길을 통해서 중국, 외 이런 나라들과 교류하였고요. 특히 신라 문화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삼국과 가야인들은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선진 문화를 전해주었고요. 이에 일본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바로 백제입니다. 백제는 오경박사, 의박사, 역박사 등을 보내서 유교, 의학, 천문, 역법 이런 것들을 전해주었던 거죠. 바로 아즈키가 한자를, 왕인이 천자문과 논어를 일본에 전해줬던 거죠. 또 놀이사치계를 보내서 불교를 전해준과 더불어서
불상의 그런 조각, 건축 이런 것을 전파해가지고 일본 아스카 문화의 형성에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일본 곳곳에는 백제 왕실이나 귀족, 이렇게 백제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사람들을 기리는 그런 사당인 신사들을 볼 수가 있어서요. 당시 두 나라 간에 활발했던 그런 교류를 현대에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구려도 불교와 회화 이런 선진 문화를 일본에 전해주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승려 해자는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호르사의 금당벽화를 그렸다고 전해지는 담징은 오경과 종이, 먹 등의 그런 제조 기술을 일본에 전해줍니다. 신라는 배 만드는 기술과 제방을 쌓는 기술, 저수지를 만드는 방법 등을 전해주어서 일본인의 실생활에 큰 도움을 주었는데요. 신라는 저수지를 만드는 기술도 뛰어나서 당시 일본 왕이 신라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그런 사람들에게 농사에 필요한 저수지를 만들게 그렇게 하였는데 이것을 만든 사람들이 한인이라고 하여서 이것을 한인의 연못, 한인지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또 가야토기는 높은 온도에서 구웠기 때문에 아주 단단하고 탕탕 두드리면 쇳소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이 토기를 만드는 법이 일본에 전해져서 바로 스에키 토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또한 가야철은 일본으로 수출되어서 철기 문화 발달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이런 영향으로 일본 유물과 유적 중에는 삼국과 가야의 것과 아주 닮아 있거나 영향을 받은 것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우선 백제 정림사지 5층 석탑, 그 다음에 일본 호류사에 있는 옥층 목탑, 요 두 개를 보면은 재료와 그 크기는 다르지만 각 층의 높이와 너비 이런 비례가 똑같아 가지고 이것을 보면 백제의 탑 건축 기술이 일본에 전해졌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밖에도 우리나라 금동미륵보살 방가상과 일본 고류사에 보관되어 있는 나무로 만든 목조 비륵보살 방가상은 정말 거의 똑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구려 수산리 고분벽화와 비슷한 그림은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벽화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귀족 여인들의 모습을 담은 두 벽화를 비교해보면 일본인들이 고구려인들의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일본이 고구려의 영향을 또 받았다는 것을 이 벽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삼국과 가야의 일본과의 교류는 일본에서 야마토 정권이 성립되는 것과 아스카 문화 형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오늘은 당시 고대 사회의 대외 교류와 함께 삼국과 가야가 일본의 문화와 기술, 종교 등을 전해준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구려의 옛 땅에서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을 모아서 대조영이 건국한 나라 발해로 떠나보겠습니다. 들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 많이 부탁드리고요. 하고 싶으신 말씀 또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